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부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레오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불금을 안겨다 드리는 레오 전문가입니다. 네, 불금을 함께해 주시는데요. 또 저희 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레오 전문가님은 오늘 10시까지 방송을 하실 예정이니까 그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닫힙니다. 꼭 지금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주식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한 줄평 코너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고 오늘장 증시를 보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아직까지는 대외적인 악재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긴축 우려가 남아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 확전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무작정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참고 저가 매수가 왔을 때 사자. 그 의미로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아직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 긴축 우려에 대한 우려감 등등등이 좀 우리나라 시장에도 여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관방세로 좀 보자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있는 노란톡방에서는 지금 현금 비중을 한 30% 정도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70% 언제 쓸까요, 여러분들? 바로 저가 매수가 왔을 때 그때 들어가기 위해서 아껴놨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기가 너무 힘든 장입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바로 개별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요즘 웬만해가지고 실적 안 나오면 못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다 개별 장세입니다. 오늘 그리고 강한 테마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사료 테마 말고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장일수록 여러분들 현금 비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3:7로 이렇게 또 마련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7 정도의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을 좀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지수가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다음 주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원래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차트상. 네. 하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폭 높게 나오면서 지수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의 여파로 인해서 국내 주식도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 무작정 간다고 주식 사다 보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 줄 때 수익을 먹고 나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멘트를 일주일만 더 보자고 했는데 이번 주 멘트는
조금만 더 참아보자입니다. 다음 주 한 목요일까지는 꼭 참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기회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좀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이야기이십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 평 시황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레오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이 매매 전략 짝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 평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이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모처럼 오늘 5%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와 주주 환원 정책을 또 시행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9만 원 선을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5.04% 상승세 9만 1,700원 선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요. 장 초반부터 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 나타났는데 85,400원 저가에서 93,200원 선까지 또 올라와주는 모습도 보였었네요. 카카오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약세 흐름이었는데 이 카카오가 오늘 좀 반등세가 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카카오 어떻게 봤냐면 오늘 올랐던 이유는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 6조 돌파, 그리고 영업이익 5,969억 원,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으로 3천억 원의 자사주 소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제가 봤을 땐 카카오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카카오의 내수 탈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주주 친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의 라이벌 어떤 게 있죠, 여러분들? 네이버가 있죠. 네, 네이버가 있죠.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이라는 SM 메신저 톡이 있습니다. 네. 이건 동남아 그리고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페토, 네이버가 갖고 있는 메타버스 제페토, 이거는 국내 이용자보다 해외 이용자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어느 정도 버텨준 모습이 있었는데요. 여기 차트 보면서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카카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네모 맨 처음 보시면 이때가 바로 액면 분할 이후의 주가 흐름입니다. 액면 분할 이후로 주가가 17만 3천 원까지 올라왔던 모습이 있는데요. 그리고 주가는 고점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다가 이때 노란색 표시, 이때가 바로 플랫폼 규제, 너무 독점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마지막 보이시는 네모칸 이 부분이 요즘에 이슈가 나왔던 그 대주주들의 매도 사건 이후로 주가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주주를 어느 정도 배신을 때리면서 흘러갔던 카카오, 제가 말했던 다시 돌아와서 지속적인 주주 친화 노력, 이건 뭐냐? 바로 오늘 올랐던 강원랜드 아시나요, 여러분들? 강원랜드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내수주라고 볼 수 있죠. 국내에 있는 한국 사람만 바로 강원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강원랜드가 바로 주주면 바로 리조트 그리고 리조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스키, 렌탈이나 이런 부분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카카오도 이런 강원랜드의 모습을 따라가서 어느 정도 주주들한테 친화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지금 주가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강원랜드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강원랜드 차트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네, 강원랜드 괜찮죠? 네, 강원랜드 차트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서도 오늘 카지노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강원랜드는 오늘 3%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26,700원 선까지 좀 올라와 준 모습이고요. 강원랜드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5,900원에서 27,200원 선.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면요. 네. 23,850원 선에서 차근차근 좀 올라와 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정말 내수주라고 할 수 있는 강원랜드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강원랜드 대표적인 내수주 카지노 업체인데요. 네. 외국인을 전용으로 하는 데는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더 강원랜드를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바로 주주 친화 정책을 더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파라다이스보다는 강원랜드가 더 좋고 오늘 상승률도 보다시피 더 큰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네, 카카오는 이 강원랜드 따라 주주 친화 정책을 좀 더 펼쳐야 된다라고 의견을 또 비춰주셨는데 앞으로 이 강원랜드의 흐름 좋을까요? 매수를 가져가도 될까요? 어떨까요? 앞으로 강원랜드 흐름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참아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네, 아직까지는 리오프닝 관련주는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보유 중인 분들은 기적적으로 보유하는 것 관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아직 좀만 참아보고 25,000원 정도 가격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강원랜드 살짝 또 살펴봤는데요. 카카오 그룹주들은 오늘 어땠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카카오 그룹주들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네요. 카카오는 5% 상승세를 보였지만 카카오뱅크는 1.52%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카카오페이 1.17% 하락세, 카카오게임즈는 실적에 따라서 1.29% 오늘 또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네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웃었고 이 카카오뱅크와 페이 금융주들을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하나씩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거기서 바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카카오 게임즈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실적 발표 좋게 나올 것이다. 얘기해 드렸었죠. 그 이후로 주가도 물론 10% 정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근데 실적 발표 이후 약간의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이런 건 뭐냐? 바로 뉴스의 팔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이따 종목 클래스에서 얘기 드릴 종목이 바로 컴투스 홀딩스인데요. 네. 이 종목은 실적 발표 이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하락이 나왔는데요. 왜 이럴까? 바로 실적이 좋게 나올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 가격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3일 연속 상승을 했던 모습으로 인해 바로 뉴스가 나온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일 하락세가 나온 이후에 오늘 실적 발표 이후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차트도 중요하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차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격대입니다, 여러분들. 네. 가격대가 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컴투스 홀딩스 오늘 이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 속에서 오늘 급등세 있었습니다. 15% 상승을 하면서 13만 9,10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900원의 시초가에서 14만 2,000원 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보였네요.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1월 26일에 급락세 이후로 좀 빠지는 모습 보였다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컴투스 홀딩스 어제의 하락은 조금 어처구니 없는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 위메이드 실적 발표로 이후로 그다음 게임주들이 동반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 노란톡방에서는 컴투스 홀딩스 말고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을 들어갔었는데요. 전일 위메이드 하락이 나와서 동반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종가에 추가 매수를 하고 금일 오늘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도 6%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네. 컴투스 홀딩스처럼 썬데이 토즈도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주식들은 어제 급락 이후로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 NC소프트, 크래프톤 있죠. 이거는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좀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제 전문가님 말씀대로 위메이드가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여파 때문에 전반적인 게임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어제 선데이 토즈에 대해서 매수를 네. 하셨고 또 더 떨어지기 때문에 종가에 또 베팅을 하셔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선데이 토즈 정말 5.6% 상승을 하면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는 모습이었네요. 장중에는 3만 원을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하루 흐름 10시 부근부터 좀 상승세가 더 가팔랐네요. 네. 가파른 모습이었고 3만 원이 넘어가는 고점이 1시가 넘어서면서 좀 3만 원까지 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어제 종가에 베팅을 하셨으니까 또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을 옥석 가리기 장세라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왜냐? 바로 실적. 저번 주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실적이 가장 중요한 장세입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크래프톤, NC소프트 혹시 차트 볼 수 있나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실적 위주의 게임주들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썬데이 토주와 컴투스 홀딩스 이야기해준 가운데 이 중에서 크래프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크래프톤 좀 하락세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크래프톤 많이 빠졌습니다. 12.79%까지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 25만 9천 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한 가운데 오늘의 하루 흐름 네, 장 초반부터 좀 급락세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네요. 29만 7천 원에 시초가가 실적 악화 속에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이내 좀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역시나 실적 때문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크래프톤 실적이 이번에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또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도 별로 없다고 저는 보는 게임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임주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바로 NC소프트라는 게임주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리니지가 있죠, 여러분들. 이 NC소프트도 이번 연도 실적이 썩 좋게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오늘 장 흐름도 좀 빠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NC소프트가 갖고 있는 무기, 리니지란 무기가 이번에 W가 어땠죠? 이게 국내에서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글로벌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 2분기에는 유럽 쪽에서도 오픈을 한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NC소프트가 NFT 관련 사업도 진출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전 이 발표를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주가도 하락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이 나오죠, 여러분들? 바로 호재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카오가 급등 나온 모습처럼 이렇게 주주 친화 정책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비전 제시도 할 수 있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 종목으로 저는 NC소프트를 좀 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매수기에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하락했을 때, 바로 50만 원이 깼을 때, 그때 이제는 단기 물량들이 손절 물량을 받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7% 하락한 NC소프트 앞으로 조금 더 저점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신데요. 오늘의 하루 흐름 어땠을까요? 55만 원 시초가에서 51만 원 선까지 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50만 원 선이 또 빠질 수 있다라는 모습인데 NC소프트 100만 원까지 갔던 주가였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정말 우하향하는 그래프예요. 네, 맞습니다. 네,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 네, NC소프트 앞으로 좀 더 깨질 수도 있다. 네. 근데 이런 하락하는 종목을 유심히 네. 관찰하는 게 여러분 투자자분들한테는 꼭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 NC소프트 100만 원까지도 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네. 지금 50만 원대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엄청 싸졌다. 하지만 재료는 많이 없어졌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사람들보다 한 주 살 때 두 주를 살 수 있다는 기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분이요. 네, 네. 더 떨어질 때 기다렸다 사시면 됩니다. 네. 충분히 이 종목으로 저는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볼 예정입니다. 그게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최근에 단기적인 좀 하락이 깊었던 NC소프트 더 저점으로 디뎌지면 반등세 노리고 진입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세요. 방송이 끝난 뒤에는 전문가님께서 이 노란톡방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시간은 10시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 또 살펴보도록 하죠. 사료 관련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에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상승세 보였습니다. 최근에 사료 관련주들 정말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의 대장주 누구였을까요?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오늘 미래생명자원은 29.87%, 팜스토리 15%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미래생명자원을 네, 맞습니다. 네, 방송 중에 말씀한 방송 종목이었죠. 중에 사셔야 된다 여러분 하셨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네. 불금을 만들어드린 남자 레오 전문가라고. 네. 제가 그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PPT 보시면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말했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미래생명자. 네. 왜 미래생명자를 지속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곡물 가격들이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이 있고요. 왜냐?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국 글로벌 5위입니다. 예. 근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네. 전쟁 난에 만에 맞습니다. 지금 대치 상태죠. 대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물 관련주들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에 무슨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무슨 이슈가 있죠? 네, 바로 맥도날드에서 가격을 인상합니다. 되게 웃기죠, 여러분들. 네. 왜냐? 맥도날드도 이제 가격을 인상하나요? 네, 프랜차이즈 업계가 네. 대체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맥도날드도 최근에 소주 가격이 인상한다는 네. 서민들의 애원이 담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맥도날드까지 네, 가격을 인상하는군요.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맥도날드에서도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곡물이 부족하다, 감자, 밀 이런 부분이 다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주식 저는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대선 네. 이후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선 이후로 어떻게 되냐? 대선 그래요? 이후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물가가 좀 올랐는데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아직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 아.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잡고 있다. 네. 하지만 대선 이후로는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미래생명자원 오늘 상한가가 같지만 지속적인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미래생명자원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래생명자원 오늘 6,870원 선까지 종가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1,580원이나 오르는 가격이었습니다. 현재가는 6,870원.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요. 5,200원의 시초가가 6,87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3,000원 선에서 횡보했던 이 주식이었는데 지금 2배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오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도 계속해서 장기적인 전망으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저번 주에 제 방송을 보고 진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다들 수익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네요. 만약에 상한가 지금 물량을 들고 있다 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 상한가가 깨진 이후로는 이제는 수익 실현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주식이 다시 한번 5,000원대 가격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이 미래생명자원을 유심히 관찰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생명자원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많은 분들이 입장해 주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사료주 미래생명자원뿐만 아니라 팜스토리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잖아요. 오늘 종가 어땠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팜스토리 1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팜스토리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미래생명자원은 계속해서 좀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팜스토리는 좀 막판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네요. 최근 들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팜스토리보다는 저는 미래생명자원이 더 좋다고 보는데요. 팜스토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서는 팜스토리가 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중요한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까 5,200원 돌파 이후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그래서 당분간은 더 갈 차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스토리보단 미래생명자원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팜스토리보다는 미래생명자원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속 시원한 전문가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종목 클래스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얼른 다음 코너 넘어가서 전문가님이 또 권유해 주시는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코너인데요.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셨던, 권유를 해주셨던 이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을 보고 다음 주 공략 종목을 빨리 알아봐야겠다. 전문가님께 빨리 이 종목들 뜯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면 오늘도 좋을까요? 알차게 준비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주식 하시는 분들은 꼭 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그 가격대가 오르고 있는데 그때 네. 부랴부랴 찾아서 이거 매수해야지 이러면 늦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네, 다음 주 일정은 어느 정도 알고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매수하기엔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꼭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서 좋은 종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네. 알려주셨는데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2월 14일 월요일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네, 제가 감성이 메말랐나 봐요. 발렌타인데이를 네, 이렇게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바로 네. 안 나오는 이게 2010년도만 네. 했어도 초콜릿 관련주들이 되게 핫했었는데요. 발렌타인데이인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요? 이제는 이제 시대가 오. 계속 지나고 해가지고 네. 테마도 계속 순환이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관련주들을 이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2월 14일이라고 초콜릿 관련주 보시면 안 됩니다. 별로 팔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거리두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또. 안 팔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네, 초콜릿 관련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네. 14일 날 주요 일정이 뭐가 있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관련 국제 원자력 기구 조사단이 방문을 합니다, 일본에. 그것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거에 따라서 반일 테마 그리고 수산물 테마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일부터 14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 후보 등록 기간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식 선거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벽보 보시면은 이제는 대선 후보 1번 누구, 2번 누구, 뭐 몇 번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13일부터 14일까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가장 핫한 게 뭐죠, 여러분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맞습니다. 될 건가 아닌가. 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할 거다. 예, 독자 행보로 나설 거다라고 하는데 이 정치라는 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종목 두 종목 갖고 있는데요. 그 종목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처음으로 갖고 온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예. 유니클로 대체 브랜드 탑10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사상 최초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돌파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들은 다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만 갖고 왔습니다. 예. 차트도 보시면은 지금 3,200원대 가격대를 최대한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왔고요. 예. 지금 요즘 가격대는 오늘 3,84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가격대를 보시면. 예. 지금 시총은 거의 5천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예. 영업이익은 무려 1,000억 원. 예. 얼마나 괜찮습니까? 시가총액은 5천억인데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이다. 그리고 유니클로 관련해가지고 유니클로 어땠나요, 여러분? 바늘 테마 불고 나서. 유니클로가 명동에 있었습니다. 네. 엄청 크게. 근데 그게 지금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 자리를 이제 탑10이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면서 매출액도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핫했던 게 뭐죠? 코로나 이후로? 바로 보복 소비입니다. 보복 소비. 아. 네, 보복 소비 관련해서 잠깐 네.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 신세계 백화점 아십니까? 강남점 네. 고속터미널에 있는 게 그게 아시아에서 매출이 제일 잘 나오는 매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네, 엘루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죠. 네. 여자라면 엘루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의 줄임말입니다. 네. 그 신세계 강남 백화점에서 엄청 많이 팔리고 있고요. 줄을 엄청 서요. 맞습니다. 네, 당일에 가면 못 갑니다. 네, 요즘에 어떤 알바까지 나왔냐면 네. 줄을 대신 서주는 알바까지도 나온 시점입니다. 네. 그 정도로 보복 소비가 심한데요.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의류 관련 업종들이 상승세가 엄청 큽니다. 네. 대표적으로 FNF가 있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네. 이 종목은 인적 분할, 황제주 됐죠. 네, 인적 분할 이후로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인적 분할 또 얘기 나오니까 물적 분할 얘기 나오는데요. 네. 네, 물적 분할은 거의 악재라고 보는데요.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호재입니다. 이 FNF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이후로 주가가 거의 2배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적 분할 관련 이슈는 꼬박 체크하고 여러분들 관찰하고 꼭 그런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신성통상 그리고 의류 관련주까지 얘기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제가 준비한 종목 네, 후쿠시마 방사능 테마 관련주인 CJ 시푸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CJ 시푸드는 CJ 그룹 계열의 수산물 가공식품 전문 업체인데요. 요즘 또 가장 핫한 게 뭐죠? 코로나 이후로요? 앵커님 어떤 거라고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가에는 다 어렵네요. 뽑기방이 되게 많았어요. 뽑기. 인형 뽑기가 되게 많았죠. 상가의 뽑기방이요? 네, 그렇죠. 네, 네네네. 빌딩이나 이런 데 네네네. 뽑기방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네. 이 뽑기방이 점점 줄고 그 자리에 이제 밀키트 매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밀키트. 네. 이 혹시 집에서 요리 안 해? 드시나요? 요리해 먹는데 밀키트가 훨씬 더 싸요. 아, 맞습니다. 더 그 싼다. 음식을 만들려면 그 재료값보다 밀키트가 훨씬 더 싸더라고요.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꽤 됐는데 네. 와이프가 자꾸 밀키트 관련 음식만 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갈비탕도 어디서 사오고 떡볶이도 어디서 사서 해주는데요. 맞습니다. 이 밀키트 매장이 이제 네. 생활 곳곳 박히고 있는데요. 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배달비 때문에 되게 많이 문제가 났어요. 네. 배달비가 너무 비싸요. 네, 그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밀키트 관련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른 이제 CJ 시푸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거라고 해가지고 저는 갖고 왔는데요. 네. 네, 후쿠시마 방사능 테마가 아니더라도 이 밀키트 수요 때문에 CJ 시푸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사능 테마 관련주로서 CJ 시푸드인데 하지만 또 밀키트로도 네, 맞습니다. 엮이면서 두 가지 호재로 또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밀키트 많은 분들이 정말 이용하시는 부분이죠. 네. 마트 가면 정말 밀키트 코너가 점점 이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크기가 커지고 있고. 이 밀키트 네.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마켓컬리 관련주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 마켓컬리 상장 이슈도 있지만 이 네. 밀키트 수요 업종 때문에 마켓컬리 관련주들은 항상 예의주시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마켓컬리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 F&B 있고요. KC피드, ECS, 우양, 팜스코. 이 중에서 마켓컬리 관련주의 대장주는 뭘까요?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흥국 F&B를 저는 가장 높게 네. 평가하고요. 이게 밀키트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썩. 네. 음, 그리고 다시 넘겨 보시면은 네. DSC 인베스트먼트라고 있는데요. 그 회사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두 종목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마켓컬리 관련주들까지 또 살펴봤고요. CJ 시푸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렇게까지 넘어왔네요. CJ 시푸드 차트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차트 보시면 지금 3,500원 선을 어느 정도 지켜주려는 모습이 있고요. 네, 지금 가격대는 3,800원 선에 있습니다. 보시면 주요 이평선들이 모이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이 종목도 조만간에 한 번의 상승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121선을 노란색 보시면 121선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는데요. 이게 기간값 조정을 거치면서 121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남은 건 뭐냐? 바로 간단하게 상승하고 넘어가는 부분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을 넘는다면 241선, 바로 4,000원 돌파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없습니다.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벌써 9시 30분이 넘어가면서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얼른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렇게 히든 종목 전문가님께서 추천 권유를 해주신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들어갔더라면 30%가 넘는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벌써 두 종목에 대한 다음 주 공략 종목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가야겠죠. 지금 바로 진입을 하신다고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좀 다음 주 공략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발렌타인데이 때 공략할 종목 두 종목도 살펴봤고요. 이번엔 화요일, 네. 2월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2월 15일은 무슨 네. 날은 없고요. 네. 넥슨 신작 게임 컨츠페리라는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NC소프트 그리고 펄어비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실적 발표 게임주들이 어땠죠?
하락세를 네, 기록하는군요. 안 좋게 나오면 네. 하락세가 나오고 좋게 나오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NC소프트와 펄어스위스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하지만 왜 이걸 봐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호재거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호재거리에 주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NC소프트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펄어비스 이 두 회사의 실적 발표일을 꼭 주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네. 관련주로 갖고 온 게 게임 관련주로 넥슨GT를 갖고 왔어요. 넥슨GT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넥슨 게임 관련 게임이 출시일이기도 하고 네. 지금 넥슨GT도 매출액도 잘 나고 영업이익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넷게임즈랑 합병의 기대감도 있고요. 매출액이 101%, 영업이익이 775%. 네, 맞습니다. 일단 숫자만 봐도 상승이 많이 됐다. 영업이익이 775%면 정말 많이 상승을 네, 했고 매출액도 많은 것 같은데 많은 수준인가요, 진짜? 네, 엄청 큰 수준이요. 서든어택 관련주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서든어택이 다시 한번 흥행이 불면서 이 넥슨GT가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아, 넥슨GT 거군요, 서든어택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넷게임즈랑 네. 또한 합병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네. 넥슨GT는 꾸준하게 관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넥슨GT 차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17,000원 부근 선에서 있는데요. 주가는 이때 노란색 표시가 넷게임즈랑 합병 발표 이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세도 나왔지만 지금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간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넷게임즈랑 합병은 3월 말에 있는데요. 그 전까지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넥슨GT 오늘의 종가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 오늘은 하락세 보였습니다. 17,200원 선에 종가 마무리되었고요. 하루 흐름과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 흐름은 오늘의 하루 흐름 17,900원 선에서 좀 빠졌다가 12시가 넘어가면서 소폭의 또 상승세 더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4거래일 연거푸 좀 파란불 킨 모습이었고요. 넥슨GT 그전에는 좀 길게 또 상승을 하는 흐름도 보였네요. 넷게임즈 어땠을까요? 합병의 기대감이 있는 넷게임즈는 오늘 4.55% 하락세 16,800원 선. 오늘의 흐름은 역시나 좀 장 초반부터 하락세가 깊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반등세 보이려고 했는데 장 막판에 또 빠지는 모습이었네요. 역시나 4거래일 연거푸 파란불, 그전에 2거래일은 또 크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들 앞으로 좀 기초가 주목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넷게임즈와 넥슨GT 중에서 넥슨GT를 조금 더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넥슨GT를 더 유심히 관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넥슨GT랑 그러니까요. 넷게임즈랑 합병한 이후로 넥슨GT가 거의 운전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넷게임즈를 안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들은 다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로만 채워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이 넥슨GT에 대한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다음 주 공략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차게 준비하셨는데요. 수요일입니다. 이제 벌써 2월 16일이 된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수요일이 된 거라고 치고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북한의 김정일 네. 생일 80주년이요. 네, 북한의 있는 김정일 생일 80주년. 이거가 그 북한에선 되게 중요한 행사입니다. 김일성 생일, 그다음에 네. 김정일 생일 되게 중요한데요. 왜 갖고 왔냐? 이제 북한에서 ICBM,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 전술 무기 등장 여부가 되게 궁금한데요. 되게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봤을 그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한 줄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행진하는 거.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그런 행사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 110주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산 관련 업체들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김정일과 김일성 생일에 방산 관련주들이 들썩하는 모습도 보이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북한에서 도발을 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 자랑도 하고 자기네들이 되게 강하다. 네. 그걸 더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제일 핫한 게 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방산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왔듯이 4월 15일까지는 방산주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방산주 흐름 스페코와 빅텍 특히나 빅텍이 오늘 좀 대장주 역할을 했죠. 6%대 상승세 스페코는 4.26% 상승을 했습니다. 풍상도 오늘 올랐고요. 한일단조가 오늘 더 큰 역할을 했네요. 12.95%까지 상승을 하는 흐름. 네, 이렇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2.25% 좀 하락세, 휴니드 1.27% 상승세 있었습니다. 네, 방산주들 좀 살펴봐라라는 이야기 속에서 수요일 또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의 또 관심 종목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관심 종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알려주시네요. 바로 한일단조입니다. 네. 최첨단 정밀 유도탄 탄체 탄도 생산 및 납품하는 업체로 기존에 여러분들 빅텍 스페코만 많이 보셨잖아요. 네. 방산주 하면은 대표적인 빅텍 스페코였는데 이제는 한일단조를 봐라. 오늘 상승률도 보셨죠, 여러분들. 12%. 네, 12%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듯이 이제는 빅텍 스페코에서 한일단조로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일단조를 좀 더 유의 깊게 봐라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차트 분석도 살짝 볼까요? 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는 차트는 지금 3,500원을 네.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가격도 되게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이게 제가 장중에 해놓은 거라서 지금 상승률이 7.37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올라왔네요. 네, 더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중에 보고 이렇게 좋다는 종목들은 꼭 종가에 오르더라고요. 저번 주 방송에서도 네. 제가 호텔신라 맞습니다. 장중에 자료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1%도 상승 안 했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로 6%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빅텍 스페코에서 한일단조를 볼 때다. 라고 한일단조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일단조 좀 살펴보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디즈니 이 그리드 공개가 있네요. 네. 그리드가 영화일까요? 드라마죠. 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군요. 네. 네, 김하중, 서강준 주연의 드라마. 네. 네. 근데 디즈니가 플러스가 돼 있어요. 이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가 네, 맞습니다. 된다라는 네네. 이야기군요. 네. 그렇다면 뭐 LG U 플러스 이런 종목이 가는 건가요? 어떤 아닙니다. 건가요? 궁금하네요. 제가 김하중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 디즈니 플러스 요즘에 어땠나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미국에서는 2파전을 거의 벌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디즈니는 어땠나요? 디즈니 상승했죠. 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네.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관련주 중에 1위 했던 게 어떤 기업이 있죠? 지금 우리 학교는 있었죠. 그렇죠. 1등을 했는데 오르지는 않아요. 왜냐? 넷플릭스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상승을 안 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만약 그리드가 흥행을 한다. 근데 디즈니도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디즈니 관련주는 한 번에 상승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투텍이라는 종목인데요. 기존의 반도체 LCD OLED 사업에서 엔터테인먼트사를 합병하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개봉하는 그리드라는 드라마를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저가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네요. 지금 1,500원 선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지금 1,700원 선까지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되게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드가 만약 흥행을 한다. 그러면 엔투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유심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학교처럼 제이콘테트리가 상승을 못했던 모습이 나왔어요. 네. 그거는 이제 넷플릭스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못 나왔기 때문에 못 간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는 다를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엔투텍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네, 엔투텍 다음 주 공략 종목으로 또 가지고 오셨고요. 네. 정말 많은 종목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정확한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타이밍, 매수 타이밍 중요하니까요. 네, 노란톡방에서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수요일에는 인카금융서비스 코스닥에 상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은 인카 금융 서비스는 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거는 보지 말라고 해서 위험하니까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네, 코넥스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은 네. 이때까지 뭐 재미를 못 봤어요, 솔직히. 큰 상장 이후로 큰 상승세도 못 나왔고요. 네,
이런 모습 때문에 저는 코넥스 이전 상장인 종목 인카 금융 서비스는 보지 마라라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카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이젠 목요일이에요. 네. 목요일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군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결정의 순간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게 2월 17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중요한 날이죠.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가지고 있는 개인 주주분들은 지금 마음이 아플 거예요. 지금 이게 그날 2월 17일 날 결정이 납니다. 만약에 해당 실질 심사 재논 이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다음 날부터 거래가 되지만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시에는 장기화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왔죠. 맥도날드 가격 인상 100원에서 300원. 네. 이렇듯이 곡물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주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 네. 바로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동진세미캠입니다. 네, 이게 국산화 성공으로 인한 주가가 급상승했었는데요. 이 노란색 여기 이쪽 보시면 노란색 네. 보시면 이때 이후로 주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국산화 성공 포토레지스트 액상화입니다. 이게 국산화 성공으로 인해 주가는 급상승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바로 그 다음 노란색 보이시나요? 고점에서 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금액으로 인해 매매 논란으로 인해 주가가 악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계속 빠진 모습이 나왔고요. 네. 이렇듯이 만약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살아난다 한다면 동진세미캠은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그러니까 그날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더 길어져요. 이제는 잘하면 거래 정지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장기화 우려가 생긴다 한다면 여러분들 국내 주식에 상장된 덴티움 이게 국내 임플란트 시장의 2위 업체입니다. 작년 4분기 최대 매출도 예상할 수 있고요. 해외 매출도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듯이 덴티움이 저는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갖고 왔어요. 오, 이 보도록 임플란트 할게요. 관련 회사를 제가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그 덴티움 그 다음에 어떤 걸 갖고 왔을까요? 디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디오가 3위입니다. 우리나라. 네. 네. 어떻게 보면 디오랑 지금 덴티움 보시면 차트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둘 다 바닥권에서 쌍바닥 바닥권에서 재차 상승할까 말까 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때 얘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 이후로 상승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덴티움, 디오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장기화 현상이 나온다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목요일 살펴봤고요. 금요일 어떨까요? 금요일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 네. 최고 관심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관심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한다는 예정이니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지금 스캔해 주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7시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